당신의 50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데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50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지옥으로 추락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 운명을 결정하는 비밀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으면 30년 후 당신은 저처럼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울림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80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나이가 문득 곁에 와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50대였던 것처럼 말이죠.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80세의 제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50세의 당신에게 절실히 전하고 싶은 경고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말을 의심하시나요? 80세가 되면 몸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몸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팔에 힘이 빠져 가벼운 물건도 들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리모컨을 손에 쥐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덮쳐옵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해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절망과 후회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기 직전까지 텃밭을 가꾸며 활동적으로 살아간 사람과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부터 25년을 병상에 누워 지낸 사람 중 누구의 삶이 더 충만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 그것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입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노후와 비참한 노후를 가르는 핵심 요인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80년을 살며 뼈저리게 깨달은,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노인들을 지켜보며 확인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지금 귀 기울여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80세가 되어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미래를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명심하세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60대 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늪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는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누구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8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비교가 저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를.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비교 때문에
무리한 투자와 사업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50대 이후는 인생이 꺾이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치면 다시 씨를 뿌리고 키우는 봄이 아닌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입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같이 실패해도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백억 재벌들도 세계의 조 단위 재벌들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비교라는 덫입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경고입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자녀 결혼 비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병원비. 이런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저는 은퇴 후 제 친구 중 한 명이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고 결국 자식의 집 지하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달 나오는 소액의 연금만으로는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은 나는 왜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 당신은 80세가 되었을 때 이런 후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저축을 늘리십시오. 사소한 소비를 줄이고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를 위해 반드시 떼어 놓으십시오. 은퇴 후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나 예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 돈이 없다면 당신은 자녀나 사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하시나요?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일한다는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경제적 결정이 3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세 번째 핵심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80세의 제가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면하면서 맞아 죽고 찔끔찔끔 달라고 하는 자녀 때문에 시달려 죽고 다 내어주다가는 탈탈 털려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이 웃을 수 없는 이유는 현실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나눠준 후 자식의 냉대로 요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임종 직전까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당신은 그런 후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가 왜 끊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신의 생활도 잃게 됩니다. 감을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하십시오.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계속 품 안에 두다가 훗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모 부양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에게 남는 건 배신감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주었지만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자식도 부모도 서로를 모두 잃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미리 도움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주어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매달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탤 수 있는 것이 당신과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두 삶 모두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핵심 요인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의 후회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60세가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는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욱 큰 고독을 느낍니다.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 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나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어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이나 카페의 주인, 복지관 헬스 트레이너, 봉사활동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지금 당장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5번째 핵심 요인은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녀가 효도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제가 아는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질병이 찾아와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을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였을까요? 마지막 10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저는 75세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근육은 급격히 소실되었고 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은 끝에 걸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예전의 건강을 완전히 100%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잃기 전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건강을 가장 소홀히 하는 시기가 바로 4050대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어느새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중장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함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 80대의 근감소증으로 인한 전신 기능 저하를 겪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 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을 늘려 노화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70대였을 때 제 주변의 친구들 중 걷기 힘들어 집에만 있게 된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50대 때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꾸준히 운동을 해온 친구들은 80대에도 스스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약간 숨찬 정도의 중간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은 바로 지금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근육을 미리 붙여놓고 체력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6번째 핵심 요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산처럼 굽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근력을 위해 열심히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평생 책상에 앉아 일했습니다.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그는 은퇴 후 10년도 되지 않아 심각한 척추 변형으로 고통받게 되었고, 이제는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항상 바닥만 보며 걷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평소에 자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외모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하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가짐도 한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살짝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7번째 핵심 요인은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208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는 20%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20%를 잘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잊어도 괜찮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 내 두 발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30대였을 때
저는 성공과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취미, 모든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살았죠. 하지만 지금 80세가 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결국 인생의 80%에 불과했고, 정작 소중한 20%를 놓쳐버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건강했을 때 할 수 있었던 활동들, 젊음의 에너지로 누릴 수 있었던 기쁨들. 이제 와서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20%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이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세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였다면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더 많이 웃고 즐기셨으면 합니다. 웃음과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세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틈틈이 몸이 고나다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번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삶에 지쳐서 익숙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마음을 꺼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듯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사람은 당신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걷기,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로 나가기 등 일상에서 소소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며 삶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무리하지 마세요.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일을 맡긴다면 그저 웃며 가볍게 이야기하세요. 이젠 내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다고 5번째 선물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을 익히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기쁨은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 보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6번째, 너그러워지는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에 공감하되 자신이 그들의 슬픔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번째, 놀이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놀이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놀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유형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기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넓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고 고장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줄 어디서든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시간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계속 흐르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진정 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남겨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과정에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이 내 안에 담겨 있다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도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원했던 그 귀한 시간 속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그 시절이 비록 어려웠어도 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그런 추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히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는 부와 권력 명예도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의 부자인 것입니다. 잘 산 인생과 못 산 인생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에 인간의 삶은 흐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 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지니 시간이 생에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라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나이 먹어서 얼굴에 주름이 늘고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연륜 있는 사람으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어 산에도 가고 술도 한 잔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3가지만 꼽으라면 첫째로 가까이 살아서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고 둘째로 취향이 같고 건강해야 동행할 수 있고 셋째로 생활 여유가 같아야 함께 여행도 하고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도 부담 없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운명이 다해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나이 들매 품격이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